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G7 정상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대화 모습입니다.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1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녹취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고 하죠.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였다고 합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옵니다. 블랙핑크 멤버 제니와 그녀의 친부 호소인 이 법적 공방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제니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친부를 자처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실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 어느 정도입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 명령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쟁은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며 최종 명령을 승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관련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because things chang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란의 최후 통첩을 이미 보냈으며 이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따를 것이라며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군사작전에 돌입할 경우 이란이 중동 내 미국 기지를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며 긴장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물리적 공격에 이어 사이버 공격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자국 내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국제부에서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전 우려는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종국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조기에 귀국하더니 실제 군사 개입 가능성은 조금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 정부 어떻게 지금 준비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G7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망 문제에 대한 안정성들을 얘기했었는데 네. 중동에서 확전이 됐을 경우에 에너지 공급에 큰 차질이 벌어지게 되고 하필이면 우리 같은 경우 좀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기의 상황이고 외교적으로도 3년 동안 상당히 고립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네. 이 문제가 더 불거지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에너지를 다변화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급작스러운 전쟁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제대로 좀 준비된지 모르겠습니다. 시작된 지 며칠이 안 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 문제로 전 세계가 힘들었던 과정들을 우리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 내 거기에 대한 플랜 B의 대책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플랜 B 대책을 통해서 전쟁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완충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좀 발빠르게 대처하는 과정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9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하면서 숨가쁜 일정이었는데요.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만난 정상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떠난 순방길이었기 때문에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도 됐었는데요. 영상 보니까 대변인 생각보다 친화력도 있었고 뭐 마크롱 대통령이 윙크도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깨 동무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도 좀 분위기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G7에 가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서는 뭐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인선조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간 것이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깊이 있게 회담을 하게 됐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은 다음번으로 미뤄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들을 보았을 때는 상견례 형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외교를 정상화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있어서의 우리 그 한국인들을 만나거나 이런 행사들도 참석을 하면서 다소곳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네. 그동안의 대선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는 김혜경 여사도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정들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잘 처리를 하면서 앞으로도 외교 과정에 있어서 도움되는 모습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많이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이 소년공이었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좀 공감대를 쌓기도 했다는 모습이 좀 눈길을 끌었어요. 제가 볼 때 특이한 공통점이죠. 대통령이 소년공. 소년공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네. 올라갈 수 있는 과정들은 거의 불가능한데 지금 동시대에 브라질 대통령, 그다음에 한국의 대통령이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소년공 시절에 둘 다 또 몸에 어떤 피해를 당해서 불구 상황이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장애가 있기 네. 때문에 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서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한 명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저런 대통령 한 사람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건 다자회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또 브라질이라는 큰 나라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친구를 하나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말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유엔 사무총장이 9월 달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 국제사회 총회에 와서 좀 얘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이 승리한 민주주의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얘기하게 되면 한국의 국격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전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K컬처 플러스 K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문화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국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이 위기와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나름대로 한국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좀 큰 힘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정도 민주주의 회복력 그다음에 룰라 대통령 두 사람을 만난 게 우리에겐 큰 우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룰라 대통령은 또 아까 재미있는 게 사법 리스크 닮은 꼴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또 다 이렇게 유사하게. 그래서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옥까지 갔다 온 상황이었고요. 뭐 국민들이 룰라 대통령을 다 막아주려고 하는 장면이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사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권력을 그리고 한 정치인을 어떻게 탄압하고 정치 앞길을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도 유사한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년공과 어떤 사법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던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저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하나의 중요한 두 가지의 경험 사례이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이 앞으로 계속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특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브라질이 꽤 큰 나라입니다.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움이 저런 됐으면. 끈끈한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이제 좀 시급한 국내 과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뭐부터 지금 해결해 나갈까 풀어 나갈까 궁금한데요. 뭐부터 할까요? 당연히 민생 회복을 해야죠. 뭐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 모두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위기, 그다음에 외교 위기에서 이것을 극복해냄으로써 가장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네. 다른 무엇보다도 네, 중요하다. 추경이 지금 네네.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두 가지 정책을 쓸 수가 있죠. 재정 정책과 금리 정책인데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갖다가 시중에 이제 뿌리겠다라는 측면이고요.
돈이 돌기 시작하게 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기가 돌 수밖에 없겠죠. 지금 3년 동안 자영업자가 100만 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 성장률은 0.8%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마중물인 민생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뿌려지게 되면 국민들이 그걸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소비를 하게 되면 자영업이 나름대로 활기를 띨 수 있고, 자영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 제조업과 농축산업 같은 경우도 동시에 활기를 띨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좀 그런 마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재정정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역시 또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